아빠들의 현실적인 드림카 하면 어떤 차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주제에서 SUV를 말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사실 SUV는 진짜 X5M 이상 아니면 드림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서 현실하고 타협한 결과가 SUV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할 정도로 안 팔리는 차가 있습니다. 승차감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심지어 트렁크 공간도 SUV만큼 넉넉한데 잘 안 팔립니다. 대한민국이 무덤이라 불릴 정도죠. 심지어 또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팔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 외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차별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사실상 모든 걸 다 갖춘 차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단을 기반으로 해서 차체도 낮고 승차감도 좋고 여기에 세단의 단점이라 불리던 트렁크 공간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팔리는 걸까요? 오늘은 외건이 한국에서 안 팔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외건도 꽤 많았다는 거 아시나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i40 외건은 그나마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런 차들도 있었습니다. 아반떼 투어링, 파크타운, 누비라 스페건 이런 차들이요. 얘네 판매량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반떼 투어링은 4년 동안 겨우 17,000대를 팔았습니다. 처참한 성적을 남기고 아예 단종됐고요. 기아 파크타운도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이런 차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누비라 스페건이 이 당시 외건들 중에선 잘 팔렸는데 말 그대로 그나마 잘 팔렸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름을 알린 건 i40 외건이랑 아이서트 CW 같은 차들이죠. 얘네는 유럽 시장에서 나름 잘 팔린 덕이 유명해졌고요. 아이서트 CW는 2세대 모델부터 수출용으로만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모두 모습을 감췄습니다. 최근에 지치공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됐는데 얘도 원래는 해외 전략용 모델로 나온 거죠. 당연히 판매량도 처참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건이 무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살만한 외건이 3시리즈 투어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같은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320i가 2700대 가까이 팔릴 동안 투어링 모델은 460대도 못 넘겼습니다. 320D도 디젤 세단이라 인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투어링 모델은 이거보다 훨씬 안 팔렸습니다. 볼보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 컨트리라는 이름으로 외건 모델이 꽤 유명하죠. 그런데 전체 판매량 순위를 보면 크로스 컨트리 모델은 죄다 하위권이고요. 세단하고 비교하면 처참합니다. 그나마 V60 크로스 컨트리가 많이 팔리긴 했는데 같은 60 라인업들하고 비교해보면 제일 안 팔린 차라는 걸 알 수 있죠. 포르쉐도 똑같습니다. 타이칸이 올해 7월까지 932대가 팔렸거든요. 이 중 크로스 투리스모 모델은 90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판매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DS가 신형 외건을 출시했는데 신차 효과 기간임에도 판매량이 8대밖에 안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외건이 무덤이다 이렇게 결론 지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시트로행하고 DS는 애초에 안 팔리는 차잖아요.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한국에서 바닥이고 여기에 디젤 모델만 들여오는 브랜드를 누가 쳐다보겠어요. 이건 외건이 무덤이라 안 팔리는 게 아니라 DS라서 안 팔린 거라고 봐야 하고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왜 외건이 안 팔리냐 이거죠. 외건이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것 같진 않나요? SUV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당연히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이 안 좋습니다. 세단은 무게중심이 낮아서 운동 성능이 좋고 기본적으로 승차감도 더 좋습니다. 이 승차감 좋은 차체에 세단의 단점이라 불리던 모든 걸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잘 팔리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 걸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식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외건이 짐차, 장이차 이런 이미지 때문에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SUV도 짐차 이미지 때문에 안 팔릴 때라서 외건이 잘 팔리는 게 오히려 이상했죠.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오히려 SUV랑 외건 같은 차들이 인기가 좋은 게 차박 열풍도 있고 요즘은 짐을 잘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실용적인 차로 통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외건이 프리미엄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이 덕에 외건에 대한 인식도 좋아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가격 때문에 안 팔리는 거라고 봅니다. i40 외건이 나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 차에 속합니다. 이때는 가격 차이가 세단하고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도 대박이 안 났던 이유는 100만원 더 내고 여기에 옵션도 여러가지를 추가하다 보면 SUV가 보였거든요. 솔직히 가격이 겹치면 SUV를 사는 게 맞죠. 우리나라 소비 성향이 그렇잖아요. 더 넓은 공간을 선호하고 차체도 큰 걸 좋아하는데 굳이 비슷한 돈을 주고 뭐하러 외건을 사겠어요. 100만원 차이에도 이렇게 수요가 갈렸는데 지금은 죄다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니 잘 팔릴 수가 있나요? 옵션 가격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트림 가격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G70 세단 시작 가격이 4,035만원입니다. 그런데 슈팅 브레이크는 4,310만원입니다. 최상위 트림도 세단은 4,653만원부터인데 슈팅 브레이크는 4,928만원부터입니다. 거의 5천만원에 가깝습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20i 세단 시작 가격이 5,470만원입니다. 그런데 투어링 모델은 5,71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V60 크로스컨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S60의 파생 모델이거든요. S60은 4,747만원부터 시작되는데 V60 크로스컨트리는 무려 5,26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외건이 아니고 4륜구동이 추가된 크로스컨트리 모델인 걸 감안해도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타이칸이라고 다를까요? 포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세단 모델이 1억 4,850만원부터 시작이고 크로스 투리스모 모델은 1억 5,45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무려 6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선택지에서 제외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SUV를 선택하는 이유로 무조건 트렁크
공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트렁크 용량 자체는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체가 높아서 짐을 실어 나르기 좋다는 점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소리는 결국 트렁크 공간 자체는 세단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트렁크 공간만 따지고 300만원에서 600만원이나 더 주고 외건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SUV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손해보는 느낌인 외건으로 넘어갈 이유도 없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럽에서는 왜 이게 잘 팔리냐 이건데, 예전에 탑기어에서 이걸 자세히 다뤄준 적이 있습니다. 유럽은 일단 인식이 어떤가요? 야, 굳이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SUV를 사냐? 해치백이나 외건이면 충분하지. 이렇죠. 이런 인식이 왜 생길 수 있었냐면, 일단 유럽 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치백이나 외건 그리고 SUV는 크기랑 높이만 다를 뿐이고 차체는 똑같은 걸 쓰고, 그런데 이 와중에 SUV가 가격은 제일 비싸고 승차감도 제일 별로고 운동 성능까지 별로예요. 여기에 보험료까지 SUV가 제일 비싸대요. 이러니까 유럽 애들 입장에선 SUV가 모든 면에서 손해인 거죠. 소비자들이 애초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수사는 해치백이랑 외건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판매량도 당연히 많은 겁니다. 얘네는 대중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로 외건하고 해치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죄다 프리미엄 브랜드밖에 없으니까 가격도 비싸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외건이 많이 팔리길 바라는 것도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외건이라고 모든 차가 안 팔리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참 냉정해서 가격하고 상품성만 좋으면 외건이랑 해치백도 충분히 잘 팔립니다. 해치백 중에서 판매량이 괜찮았던 건 폭스바겐 골프가 대표적입니다. 골프는 가격대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잘 만든 차였습니다. 저는 진짜 전륜구동 차 중에 제일 잘 만든 차는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스티어 없는 전륜구동 차라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실제로 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레미 클락스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극찬을 했죠. 디퍼렌셜 세팅이 미쳤다고 난리였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가격까지 괜찮으니까 당연히 잘 팔렸죠. 공백기가 상당했는데도 아직 도로에서 보일 정도면 판매량이 꽤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외건은 아닌데 외건 형태로 만들어진 차도 잘 만들면 잘 팔린다는 걸 보여주는 차도 있습니다. BMW 6GT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팔린 BMW가 크게 보면 30종이 넘습니다. 이 중에 8번째로 잘 팔렸습니다. 얘가 7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차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8,8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기본 할인에 이것저것 다 하면 800만원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7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7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단 같은 승차감에 트렁크 공간도 넓고 여기에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이러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외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싸잡아서 외건이 안 팔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봤던 차 중에 G70, 얘는 일반 외건이 아니라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세단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일반 형태의 세단도 있고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세단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건도 일반 외건이 있고 슈팅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슈팅 브레이크는 세단으로 치면 스포츠 쿠페 형태의 세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운동 성능에 초점을 둔 차라서 뒷자리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일반 외건보다 당연히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안 팔린다고 해서 외건이 안 팔린다고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외건이 안 팔리는 이유는 그랜저가 잘 팔리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랜저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걸 보고 욕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은 경차가 잘 팔리고 유럽은 저렴한 해치백이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허세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일본은 경차가 많이 팔리고 미국은 초대형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고 한국은 그냥 대형 세단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소비 성향과 시장 환경이 차이이기 때문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외건이 안 팔리는 시장이고 외건이 잘 팔릴 만한 조건을 제조사들도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팔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근거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저의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힘승일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